11시 주식 퀴즈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재미가 없다라는 말을 요즘은 노잼이라고 하죠.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재미있는 주식시장이었는데 요즘은 저도 좀 노잼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세, 또 미중 갈등에 유럽의 재봉쇄까지 계속해서 답답한 소식들만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지난밤 미증시에서 경기 민감주들이 하락을 하고 또 반도체 지수도 하락하면서 오늘도 우리 시장 그 영향을 좀 이어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수 마감부터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28% 약세로 2,996.35에, 코스닥은 0.79% 상승으로 953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으로 좀 쏠리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4천억대의 쌍끌이 매도세 보였고요. 이에 개인이 홀로 8,960억가량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오히려 코스닥 시장은 분위기가 정반대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850억 이상씩 싸들이면서 이 개인들이 덜어내는 모습, 그리고 1,510억가량 순매도세로 차익을 좀 챙기는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최근 2달 가까이는 이렇게 계속 횡보하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틈새 시장 좀 잘 공략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지수보다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업종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들 낱낱이 파헤쳐 볼 거고요. 내일장 선물이 될 만한 수익 공략주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1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TV로 보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유튜브로 MTN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지금 앵커와 함께하는,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인사도 남겨주시고요. 또 좋아하는 위원님들 있으면 응원도 남겨주시면서 이 시간 더 재밌게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위원들과 직접 또 장중에도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핸드폰 드시고 문자번호 샵 0988번입니다. 잠시 뒤에 등장할 두 분의 위원님들 이름만 남겨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들어오실 때는 참여 코드 있습니다. 7777번 잊지 말고 입력하셔서 꼭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의 QR코드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퀴즈 풀면서 시장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퀴즈왕에 도전하는 두 분의 후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 등장하실지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시장은 다소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분들과 함께라면 우리는 좀 재밌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상, 김재경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위원들과 함께 퀴즈도 열심히 풀어보고요. 또 이 퀴즈 끝에 어떤 분이 승리를 가져가시고 무료 방송까지 차지하실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낱낱이 파헤쳐 볼 텐데요. 오늘도 업종부터 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업종을 요즘 꼽아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업종별로는 비광속 광물이 2% 넘게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제 눈에는 5G 관련주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3조 달러 추가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또 이 가운데 인프라 투자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함께 5G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반도체 장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의 22조 파운드리 투자에 오늘 반도체 대형주들은 좀 빠지는 흐름 나타났는데요. 반대로 반도체 장비 부품들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하면서 오늘 원익 QNC라든지 유진테크 함께 오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위원님들은 또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셨을지 두 분의 위원님들의 눈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종 보시죠. 자, 오늘의 업종입니다. 두 분은 어떤 것들에 집중을 하셨을지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상 위원께서는 OTT 가져와 주셨고요. 김재경 위원께서는 지진 두 글자 남겨주셨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궁금한데요. 이재상 위원과 먼저 OTT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우선 지금 생각이 나는 건요. 어제 KT가 기자 간담회에서 디즈니 플러스와의 협업에 대한 소식 있었고, 이에 질세라 지금 SK도 좀 나서는 모습들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국내 제작사들이 오늘 좀 오르는 모습들 확인이 됐는데, OTT 관련주들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OTT 뭐 뜻을 찾아보면은 오버 더 톱이라 그래가지고 셋톱 박스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유선으로 TV를 보거나 하던 그런 상태를 이거를 인터넷망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라든지 콘텐츠라든지 그런 동영상 콘텐츠, 드라마를 포함해서 그런 콘텐츠를 인터넷망으로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AT&T라든지 버라이즌 이런 데가 이제 2대 통신사인데 이 AT&T에서 회사를 인수를 했죠. 타임 워너를 인수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OTT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작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뭐 웨이브라든지 뭐 와치프레이라든지 티빙이라든지 이런 콘텐츠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아마존이라든지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국내 OTT 서비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많이 들어와 있는 데가 이제 넷플릭스죠. 넷플릭스 시청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아마존 프라임이랑 OTT 서비스를 협력 중에 있고요. 그리고 5월에서 7월경에는 이제 아마존 프라임도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KT와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가 협업을 해서 이 런칭을 하기 시작했고요. 디즈니 플러스는 아마 올 하반기에 국내에서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OTT의 콘텐츠가 납품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처음 첫 종목을 보시면요. 코퍼스 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예, 코퍼스 코리아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 회사는 이제 넷플릭스랑 야후 TV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나라 콘텐츠를 수출하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코퍼스 코리아는 기존의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일봉상 보시면은 기존에 작년 12월 달까지 거의 움직임이 없다가 스펙 상장을 한 이후에 최근에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급등 양상을 나타냈는데 이런 OTT OTT와 관련된 업체들이 오늘 다 대부분 이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자, 주봉상 보시면은 뭐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라는 회사인데요. 아마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회사를 하나를 인수해서 바이오 쪽에도 지금 진출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영화랑 그 디지털 쪽에 관련된 배급 사업을 하고 있고요. 100여 편 정도의 독점 판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일봉상 워낙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고 오늘 역대 최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800만 주 이상이 터졌는데 이 상태에서 위에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영화 제작 그리고 영화 배급사인데요. 애니더블, 뭐 삼성전자랑 LG전자 이쪽에서 스마트 TV를 만들고 있는데 이쪽에 콘텐츠를 만드는데 이쪽에서 한류 콘텐츠를 좀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영화 투자라든지 배급,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애니더블도 오늘 마찬가지로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고 현재 뭐 주봉상에서 봐서는 바닥권 대비해서 거래량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마네트워크입니다. 뭐 최근에 워낙 많이 올라왔죠. 자, 사마네트워크는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상승세가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대략 한 4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4배 정도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는 고점에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요. 사마네트워크는 워낙 드라마 쪽에 강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드라마 콘텐츠에 있어서는 사마네트워크 쪽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사실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을 굉장히 좀 올라가는 모습들 포착이 됐었는데 OTT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만한 관련주들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코퍼스 코리아, 뉴도 함께 살펴봐 주셨고요. 오늘 산타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면서 거래량이 터졌던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까지 함께 잘 짚어봐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업종도 살펴봐야겠죠. 이번에는요. 김재경 위원과 함께 지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업종 제가 좀 브리핑을 해드릴 때 꼽아볼까 좀 고민을 했던 지진이기는 합니다. 오늘 콘크리트 쪽에서는 3일 CNS, 동양 파일들이 좀 오르기도 했었고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나타내긴 했는데 이슈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 맞아요. 어떻게 봐야 이슈가 될까요? 있던 건 아닌데 오늘 종목을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나 관심이 좀 많이 받는 뭐 이런 것도 물론 알면 좋겠지만 그 주식은 아무래도 심리이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걸로 매매를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지진세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또 기후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지진이 보통은 해안가 쪽에서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륙으로 조금씩 이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한국도 지진에 좀 원래 그런 나라였지만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좀 본다면은 앞으로 이런 섹터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연속적으로 되는 또 그런 섹터군들이 있거든요. 이것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 갖고 왔는데 일단 지진이 나게 되면은 산업 폐기물 섹터가 또 갈 수 있고요. 철이 또 복구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멘트 어저께 말씀드렸던 시멘트 섹터 그것도 또 있고요. 그리고 원전 피해 그리고 소방 그다음에 방사능 유출 관련, 뭐 제약,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또 발생할 수 있는 연속적으로 되는 섹터다 그런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일본에서 지금 진도 6.9의 또 지진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 또 지금 조사를 한 게 앞으로 또 7 이상,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또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또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시더라도 지금 한국도 지진에 조금 또 위험할 수 있는 나라에 또 속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2011년도에 또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죠. 5.4 규모에 발생했는데 이렇듯이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알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관련주들 지금 나와 있는 것들 한번 차트 보면서 어떤 종목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삼형 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삼형 엠텍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재인 교량 받침대를 좀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데 제가 지금 순서대로 갖고 온 거는 아무래도 좀 수급이 많이 몰리는 종목들 갖고 온 거니까요. 이런 종목들 담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포메탈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포메탈은 방산용 단조 부품 제조고 그리고 내진 설계 원자력 밸브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지진 관련주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아지질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아지질 오늘 좀 급등을 했는데 지진 때문에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요건 같은 경우에는 집안 조사에서 설계 시공 뭐 이런 토목에 관련된 일을 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유니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유니스는 대형 건축물들에 사용되는 내진용 받침대를 또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또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KT 서브마린이라는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진이 나게 되면은 그 지상에 있는 것도 많이 좀 손실을 볼 수 있지만 그 해저에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지금 광 케이블 같은 경우에 해저 광 케이블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진이 아무래도 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좀 손실을 볼 수가 있고 좀 보수 교체를 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KT 서브마린은 그렇고요. 대창스틸이라는 기업입니다. 대창스틸은 내진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중 바닥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관련주들 이제 중에서 그날마다 조금 강한 종목 좀 다르지만 이 종목 안에서 지진이 나게 되면은 수급이 많이 발생하고 이 종목 안에서 좀 이렇게 강한 종목이 쓰나미가 돌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종목 꼭 담아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진 관련주 꼽아주셨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지진 이야기는 처음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올해 또 오늘 처음으로 움직였던 지진 관련주들 움직였는데 정리를 잘 해주셨고 그 가운데 관련주들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하나하나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자, 업종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또 퀴즈왕 뽑아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라운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퀴즈가 등장할지 1라운드 지금 바로 열어보시죠. 자, 항상 중요한 라운드 1입니다. 오늘 1라운드 같은 경우는요. 자, 화면에 힌트들이 등장하는데요. 자, 힌트 3가지 등장하는 것 외에 저희가 사진도 보여드리고 관련된 단어들 띄워드리는 힌트입니다. 한 번에 등장하는 힌트들 보시고 어떤 종목일까 한번 생각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3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위원님들 준비되셨지요? 네, 준비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종목 연상 퀴즈입니다. 1라운드 첫 번째 문제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바로 한번 열어보시죠. 자, 한 번에 등장합니다. 눈 크게 뜨시고 보셔야 되고요. 방준혁, 스톤에이지 월드, 자회사 IPO 3년 만에 배당, 그리고 귀여운 캐릭터가 등장했습니다. 자, 어떤 걸로 좀 보셨을까요? 네, 캐릭터 보니까 굉장히 낯익네요. 게임할 때 많이 보던 건데 넷마블입니다. 이에서 게임 많이 하시나 봐요. 네. 이 소리도 익숙하실 거예요. 넷마블 하고 등장하는 귀여운 캐릭터입니다. 맞습니다. 넷마블 정답이었고요. 이 공룡 귀여운 친구는 넷마블의 캐릭터였습니다. 관련된 퀴즈였고요. 자, 두 번째 문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싹 지워보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모더나 지분 투자가 먼저 나왔고요. 메타버스, 기생충 나왔습니다. 기생충. 화장품 사업 진출. 기생충. 핵심 키워드들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김재경 네. 위원님. 정답은 바른손 ENA입니다. 자, 바른손 ENA. 문제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기생충의 제작사 바른손 ENA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문제 얼른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어떤 문제가 등장할지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힌트 보시죠. 디램 강자, 어떤 분일까요? 회사채 발행 추진, 반도체 슈퍼사이클까지 나왔는데요. 자, 이재상 위원님. 저희 형님이 나오셨네요.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라고 맞춰주셨습니다. 어. SK 하이닉스 정답이었네요. 자, 이분이 어떤 분일까 우리 시청자님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작년에 SK 하이닉스 연봉의 30억을 반납했던 최태원 회장님이었다라는 부분 함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까지 잘 맞춰주셨네요. 자, 1라운드 어떤 분이 1점을 먼저 가져가게 될까요? 승자 확인하고 오시죠. 자, 1라운드는 이렇게 이재상 위원께서 1점을 먼저 가져가십니다. 자, 아직 많은 라운드들이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들 또 특징주들 흐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오늘 신규 상장주들 꼽아봤습니다. 자이언트 스텝과 제노코 한번 나란히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두 종목 다 오늘 등장한 신규 상장주이고요. 자이언트 스텝은 오늘 코스닥 상장 첫날 따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제노코도 시초가 대비 23% 급등세로 마감한 부분 확인이 됐고요.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살펴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매수 상위 종목인 서현 꼽아봤습니다. 서현은 최근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사실상 윤석열과 관련이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한 번 급등세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16,900원까지 터치하는 모습 23% 급등으로 마감한 모습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제 눈에는 이런 종목들이 좀 보였는데 우리 위원님들 눈에는 또 어떤 특징주가 꼽혔을지 오늘의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열어보시죠. 자, 오늘의 종목입니다. 두 종목 다 낯설지 않은 종목인데요. 자, 먼저 이재상 위원께서는 A스토리 가지고 와주셨고요. 김재경 위원께서는 웅진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두 종목 다 좀 궁금한데요. 이재상 위원과 함께 A스토리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앞서 업종에서는 OTT 얘기를 해주셨고, 자,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신작 소식들이 좀 들려오긴 하던데 제가 이슈들을 다 정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A스토리는 어떻게 좀 봐주실까요? A스토리가 예전에 이제 킹덤으로 해서 대박이 났다고 했는데 그렇죠. 저도 킹덤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작이 지리산이라는 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거는 꼭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주연으로 전지현, 그 주지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흥행을 이끌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중국의 아이치라는 OTT 업체가 벌써 공급 계약을 해서 올해 아마 이 지리산으로만 한 100억 정도 매출을 일으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작 이 지리산이 스튜디오 드래곤과 한 208억 원 정도의 이미 공급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글로벌 제작사로 계속해서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A스토리에서 TVN이죠. 예능 프로그램 TVN, SNL 코리아라든지 이런 쪽을 만들었던 오원택 PD를 영입을 해서 그런 쪽에 더 강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A스토리 자체가 저는 조금 의아한 게 굉장히 매출이 굉장히 적고 지금 영업이익도 굉장히 안 나오는 상태인데 지금 주가는 굉장히 폭등하고 있는 상태죠.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상 봤을 때 작년 7월에 대량 거래가 발생한 이후에 현재 상승을 하면서도 역시나 뭐 물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9,800원 단기 고점을 1월 달에 찍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자, 주봉상을 한번 볼까요? 네, 주봉상 보면은 신고점을 계속해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월봉상에 봤을 때도 5개월 이평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하면서도 지금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이런 콘텐츠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OTT 사업이라는 이런 쪽을 봤을 때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림에서 공략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A스토리 살펴봤고요. 이전에 킹덤 저는 봤는데 정말 대박을 터뜨린 작품이었고 지금 차기작도 계속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A스토리 한번 잘 살펴보자 얘기해 주셨고요. 지금 이어서 또 다음 종목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재경 위원과 함께 웅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웅진 같은 경우도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윤석열 관련주로 떠오르면서 웅진 쭉쭉 올라가고 지금 2월 말부터 계속 오르더니 오늘 또 상한가입니다. 그렇죠? 네, 웅진 어떻게 맞습니다. 보셨을까요? 일단 오늘 이 종목 갖고 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에 임해라 아니면 이 종목을 이제 앞으로 수익을 내보자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실제로 주식 매매를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잘못하면 역사적 고점에도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정치인 관련주들은 사실 그런 실체가 좀 모호하고 실적으로 가는 종목이나 뭐 이슈나 이런 게 무조건 그냥 그 사람의 지지율 단지 그 하나로 좀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자칫 잘못하면은 실적이랑 상관없는 수급 때문에 올라간 종목에 역사적 고점에 물릴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제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격 매수를 만약에 하더라도 조금은 짧게 좀 쳐내는 이런 전략과 그리고 약간의 수익을 내고 좀 나오는 이런 전략을 취해야지 무턱대고 들어갔다가는 굉장히 크게 물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19년도보다 20년이 또 실적이 또 좋지가 않아요. 지금 실적이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9년도에 있었던 그런 고점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걸 보면은 역시나 주식은 심리고 이런 단지 이런 테마성으로 인해서 주식이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웅진 같은 경우에는 교육 출판물을 또 이제 만드는 회사고 그리고 상승한 이유가 너무 웃깁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정말 깜짝 놀랄 텐데 상승한 이유가 그냥 하나예요. 윤석열 그런 테마주로 분류됐는데 그 회장이 같은 파평 윤 씨라는 이유로 지금 상승을 했거든요.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처럼 같은 파평 윤 씨라고 상승을 했다. 그러면은 전 김혜김 씨니까 김씨 종목에 또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너무 휩싸이지 마시고 투자를 할 때는 정말 매수하는 명분이 정확히 있어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응 전략을 세워야지 단지 따라간다고 고점 올라간다, 더 수익 날 거다, 지지율 올라간다 이런 걸로 추격 매수를 해서
역사적 고점에 좀 물리는 일은 없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갖고 왔고요. 너무 이런 종목 제가 추격 매수 제발 하지 마시고 물리더라도요. 여러분들 제발 10% 내외에서는 던지는 전략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치 테마주가 이렇게 재밌고 또 웃기기도 합니다. 같은 파평윤씨라서 엮인 종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저희 키즈왕 PD님도 나도 파평윤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엮이는 종목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웅진 한번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종목이었습니다. 저희는 아직 퀴즈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두 번째 라운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이도 업해서 금방 돌아올게요. 자, 2라운드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는 이재상 위원님이 1점을 가져가셨고 지금 채팅창에서 전문가님, 재경 위원님 힘내시라고 분발하시라고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연 2라운드는 또 1점을 가져가실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자, 2라운드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종목 코드 보고 종목명을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등장할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코드가 등장합니다. 종목 코드에 맞는 종목명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 보시죠. 땡땡땡땡땡 다섯 글자고요. 327260. 이거는 일부러 저한테 내주신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네, 이거 제가 추천드렸는데. 아, 진짜? 이거 메탈라이프입니다, 메탈라이프. 오. 네, 이거 저 이기라고 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자, 김주경 위원님께 좀 유리한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메탈라이프 잘 맞춰주셨고요. 아무래도 종목 코드는 맞추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하나씩 좀 유리한 것도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지금 잠시만요. 종목 글자 수도 지금 제가 셀 수가 없고 334970인데 자, 종목명이 이렇게 긴 게 많지 않죠? 일단은 제가 동그라미를 한번 세볼게요. 네. 자, 6개, 7개, 6개. 8개, 9개, 10개, 11. 이게 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자, 걸까요? 10개면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고요. 네. 11개면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입니다. 자, 그럼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가 정답이 될 것 같은데요. 로직스 와. 정답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재상 위원님께 좀 유리한 문제였어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와 로직스 이야기 참 많이 했었는데 자,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앞서 보였던 000들이 제 통장 잔고 뒷글자였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잘 맞춰주셨네요. 10억 개 자, 넘네. 다음 문제도 빠르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자, 이번엔 네 글자입니다. 005930입니다. 00으로 시작하는 거라면 자, 이거는 지금 온 국민이 지금 다 갖고 있는 주식일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정답 아는데 네. 제가 모든 못 국민이 맞추는 갖고 게 있어요. 아쉽네요. 이거 지금 뭐 진짜로 주총하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요. 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맞을까요? 정답입니다. 네. 사실 이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 못 맞춰서 너무 아쉽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는 좀 익숙한 종목 코드였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도 굉장히 잘 맞춰주셨네요. 자, 이번 라운드 승자 확인하시고요. 저희는 수익률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중간 점검 타임입니다. 매일매일 선물 같은 공략주들 주시는데 흐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오늘 이재상 위원과 함께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저희 아까 퀴즈에 등장했던 종목 바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나날이 계속 수익률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49%가량 최고가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목표가 22,000원 잡아주셨는데 계속해서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흐름 너무 좋은데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가 하는 일 자체가 말 그대로 이제 바이오 로직스,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삼성 바이오 로직스라든지 뭐 바이넥스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게 주로 이제 복제약이죠. 그러니까 특허가 만료된 약들을 다시 재생산하는 그런 약들인데 특허가 만료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가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판매가도 낮아지고요.
근데 우리나라 의료보험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노령화 시대가 오면서 이런 그 약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가 약들이 우리가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복제약들이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훨씬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전통적인 제약회사들은 연구개발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연구개발비보다는 아무래도 복제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단가죠. 그래서 이런 바이오시밀러들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앞으로 셀트리온의 제2의 셀트리온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 회사 모 회사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죠. 이 회사가 신약을 개발하고 그리고 현재 뭐 허셉틴이라든지 이런 지금 약을 갖다가 유럽에서 이미 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도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상장을 하면서 그 바이오 쪽에 이 생산하는 물량 자체 캐파를 훨씬 더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도 훨씬 더 뭐 기대가 되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최근에 계속해서 5일선을 타고서 일주일 동안 올라오다가 오늘 조금 밀리는 양상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정도 상황에서는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대략 한 14,500원 정도 내려오면은 조금 더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2만 원 이상 한 3만 원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묻고 더블로 가 했던 종목인데요. 지금 14,500원 구간까지 혹시 내려오게 되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 이후 22,000원 이후까지도 더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코퍼스 코리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팅이 나와줬어요. 18%가량 최고가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자, 목표가를 넘어섰습니다. 목표가 2,700원 잡아주셨는데 최고가 2,800원까지 쭉 넘어서는 시원한 흐름 나와줬습니다. 자, 위원님, 코퍼스 네. 코리아 사실 속을 좀 썩였다고 할까요? 다음날 좀 서운한 흐름도 나왔었는데 좋게 지금 흐름이 잘 나와줬습니다. 코퍼스 코리아 더 봐도 될까요? 어떡할까요? 뭐 제가 드린 종목 중에 대부분이 급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2주 동안 걸렸다가 급등한 적은 이제 거의 없었어요. 거의 뭐 제가 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급등하거나 거의 이틀 안에 급등을 했는데 이 종목은 한 2주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분명히 기다리셨을 텐데 그때 제가 이 종목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2월 달에 이 패턴이 세수대화 패턴이다. 이런 패턴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바닥에서 대량 매집을 단기간에 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인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종가는 좀 내려와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 구간은 2,800원이라는 이 구간은 작년 11월 달에 고점 부근이 있었던 이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코퍼스 코리아는 일단은 4,390원으로 목표가를 좀 많이 상향을 하고요. 이 종목 자체가 넷플릭스라든지 뭐 야후TV라든지 이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다 보니까 꾸준히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매출이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매출이 크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시가총액이 지금 전일 기준으로 해서 746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최근에 올라왔던 이 팬데믹 이후에 올라왔던 종목들 중에 거의 1,000억 이하가 되는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익도 너무 좋은데 추가적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4,390원까지 조금 더 높게 잡아주셨는데요. 자, 한 번 더 갈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추가적인 흐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퍼스 코리아 살펴봐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화신전공도 저희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16.2%가량 최고가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자, 목표가는 2,795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5원 단위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아주셨는데 자,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화신전공 살펴봐 주실까요? 네, 화신전공이 지난주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드렸는데 금요일 날 약간 올랐어요. 예, 금요일 날 한 3% 정도 오르고 그 다음 날 한 12% 갭이 떠서 출발을 해서 음봉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차익 실현하신 분도 계실 거고 보유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정도 12%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챙겨야 된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거래량이 급도로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종목이 끝났다 볼 수 없고요. 자, 오늘 저가 기준으로 해서 2,075원이 오늘 저가 부근인데 이 2,075원이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2,400원대까지 한번 노려보실 만하고요. 예, 화신전공도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이 회사가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뭐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금 최근에 자동차 부품들이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리고 자동차 완성차 쪽에는 약하지만 완성차 쪽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아직까지는 좀 뭐라 할까요? 타이트하게 이렇게 뭔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어요. 이미 많이 급등을 했고 현대차나 기아차들이 이미 1월 달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자동차 부품 쪽에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고요. 지금 현재 주봉상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아직까지는 지난주 대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도 조금 더 멀리 보게 되면은 이미 신고점을 달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략 한 3,000원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화신전공의 모회사인 화신 같은 경우에는 매출 단위가 연간 뭐 1조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 모회사의 움직임에 따라서도 자회사가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은 완성차보다는 자동차 부품들에 좀 더 집중할 때다. 화신전공 살펴봐 주셨습니다. 자, AS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더 중요한 공략주 들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내일장 수익을 위한 공략주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과 함께 돌아올 텐데요. 김재경 위원입니다. 자, 위원님 바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네. 자, 저희 공략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일장 어떤 종목 좀 보면 수익 두둑히 챙길 수 있을까요? 일단은 좀 여러분들이 너무 좀 급하게 매매를 하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급한 거를 안 갖고 왔습니다. 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급하게 매매봤자 수익이 좀 안 난다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식은 수익이 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느긋하게 볼 수 있는 종목과 직장인들도 편하게 좀 매수하셔가지고 수익도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 갖고 왔으니까요. 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추천준 여러분들 레이입니다. 레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치과용 기계를 좀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고령화 사회가 좀 되면서 치과 치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더 많이 날 수 있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주가가 좀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태라서 밸류에이션 매력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좀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레이는 올해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909억, 197억, 전년도 대비해서 64.7%, 325.4% 또 증가를 했고요.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도 64.7%, 영업이익도 325%가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면 아무래도 이제 지금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맞으면서 또 이제 컨택트에 관련된 또 병원의 진료들이 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신도 지금 좀 보시면서 치료도 또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좀 더더욱 앞으로 좀 성장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자리가
제가 볼 땐 지금 다시 추세를 좀 돌리고 있는 구간이고 제가 실전 매매 말씀드릴 때 여러분께 꼭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은 종목이 좀 무거운 종목이고 좀 금액이 높은 종목들은 추세를 좀 돌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추세를 돌리게 되면은 그대로 좀 방향성을 잡고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지금 레이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좀 다진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충분히 나왔고 이제 우상향으로 고개를 지금 들 수 있는 지금 초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하단으로는 손절가를 제가 5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릴게요. 5만 원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전고점 2월 5일날 전고점 66,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덴탈 쪽에서는 처음 등장하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레이 구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66,000원, 손절가는 5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요약해드릴게요. 자, 다음 공략주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이재상 위원입니다. 자, 확실히 요즘 수익률 킹, 왕, 짱이십니다. 이재상 위원님 바로 한번 불러볼까요? 위원님, 네. 자, 지금 채팅창에서 갓재상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별명이 좀 붙으신 것 같아요. 갓재상님, 오늘도 어떤 종목 보면 좋을지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상화폐 관련주를 하나 가져 나왔는데요. 네. 요즘에 뭐 가상화폐로 테슬라 차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가상화폐가 워낙 많이 올라서 뭐 요즘에 그 파월 의장도 가상화폐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2018년도를 거꾸로 올라가 보면 그때 당시에 1, 2월 달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박상기 난이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 고위 장관님께서 가상화폐는 사기다 뭐 이러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제 가상화폐가 조정을 좀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런 조정보다는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봤을 때 가상화폐는 계속해서 쓰일 수밖에 없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가상화폐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는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그 회사들이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이티나운 인베스트에서 투자한 회사는 두나무죠. 업비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두나무인데 두나무가 IPO 상장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 세계 최대 거래소인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이 업비트가 될 텐데 업비트는 코인베이스가 상장한 거에 기준에 맞춰서 마찬가지로 업비트도 그만큼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겠죠. 이번에 이제 쿠팡이 상장을 하면서 기타 다른 그런 쇼핑몰들이 같이 부각을 받은 것처럼 업비트도 코인베이스의 가치에 따라서 그리고 그 코인베이스의 주가에 따라서 이번에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은 아직까지 이제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상장하는 시점을 맞춰서 이 업비트에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같이 동시에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뭐 에이티너 인베스트 말고도 뭐 대성창투라든지 우리기술투자 이런 쪽에서도 업비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요. 코인베이스가 지금 상장할 때 112조 원 정도의 지금 상장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에이티너 인베스트는 두나무의 지분을 한 7%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평가받았을 때 과연 얼마나 지분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겠죠. 자, 에이티너 인베스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일봉상 여러분들 이 차트를 보시면요, 뭐 아찔하게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사실은 신고점 돌파한 상태에서 현재 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작년 11월 달의 고점을 일단은 돌파한 상태에서 그 부분 3,000원대 초반에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고 최근에
자, 3월 16일 날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이 3월 16일 날 대량 거래가 터진 이후에 그 고점 부근에서 현재 조정을 받고 있고, 물론 이 업비트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이 똑같이 현재 큰 조정 없이 중간에 고점을 돌파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트넘 인베스트도 과연 이제 언제 올라갈 것이냐가 중요한데,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거의 다음 날 급등합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매수가는 시가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3,100원, 그리고 목표가는 4,900원 정도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믿고 듣는 이재상 위원님의 에이티넘 인베스트였고요. 목표가는 4,900원, 손절가는 3,1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자, 아직 오늘의 퀴즈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3라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3라운드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다들 눈치채셨을 텐데요. 마지막은 빙고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종목이 숨어 있을 텐데요. 빙고판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빙고판 나와라.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숨어 있을 텐데, 오, 이재상 위원님 벌써 보이세요? 저 가로 세 번째 줄에 자연과 환경이네요. 자연과 환경, 뭔가 과학책 같은 이름이지만 종목명 자연과 환경 정답이고요. 자, 아직도 세로로 또 대각선으로 가로로 많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바로 눈앞에 있어서 그런가 바지 막 이런 거 보이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가나다라마 보이네요, 위에. 너무 이거 가나다라마가 들어가 있는데 그 아래 찾아보시면 뭔가 종목명이 숨어 있을 거예요. 그대로 맨 밑에 줄에 네. W게임즈 보입니다. W게임즈. 네. W게임즈는 제일 밑에 있었네요. W게임즈 정답입니다. 자, 가로만 자꾸 보이는 것 같은데 세로로도 있어요. 그 종목명 근처에 또 한번 찾아볼까요? 이재상 위원님. 네, 새로 힌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쵸? 신라섬유 있네요. 세 번째 줄에. 신라섬유. 그렇죠. 항상 종목을 찾으면 그 주변에 숨어 있어요. 신라섬유 정답입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아직 두 종목 더 찾아주셔야 됩니다. 뭐가 또 저쪽에 있을까? 자연 고기로 네. 서연 이화 보이네요. 서연 이화. 서연, 이화. 서연, 이화. 찾았다. 서연, 이화 역시 네. 세로로 크로스로 숨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대각선이 하나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아닐까요? 또 뭐가 있으려나? 힌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각선 있네, 저기. 네. 네, 모헨즈입니다. 모헨즈, 모헨즈. 모헨즈 여기 있습니다. 대각선으로 역시 잘 찾아주셨습니다. 벌써 5종목이 다 나왔네요. 어떤 분이 더 많이 맞히셨을지는 화면으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퀴즈왕 확인해 보시죠.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재상 위원께서 퀴즈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갓재상 오늘 무료 방송 진행하게 되실 텐데요. 자,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어떤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매수를 해서 급등하기 전까지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단기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제가 만들어낸 시스템, 파인 시그널이라는 시스템은 한국형 매매입니다. 그래서 매수하고 나서 바로바로 급등을 해주는, 뭐 최근에 여러분들 퀴즈왕에서 내용 보셨지만 매매하고 나면 바로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포착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파인 시그널의 급등의 비밀을 오늘 파헤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파인 시그널을 포착해내는 핵심 비법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꼭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상한가만 가자. 이렇게 상한가 종목들 얼마나 잘 찾으시는지 궁금했는데 오늘 그 전략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찾아보면 좋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밤 12시부터 시작되고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포털 검색창에
주식 퀴즈왕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자, 퀴즈왕 검색하셔서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들어와 보시면 벌써 내려와 있네요. 이재상 위원님 바로 밑에 방송 입장 버튼 깜빡이고 있습니다. 왕관이 참 잘 어울리셔요. 오늘 방송 입장 클릭하셔서 전략들 꼼꼼하게 잘 챙겨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뒤 밤 12시입니다. 꼭 들어오셔서 알찬 전략들, 또 내일장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질문도 많이 하시고 소통하시는 알찬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유익한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유튜브에 MTN 혹은 머니투데이 방송 그리고 주식 퀴즈왕까지 검색해 보시면 많은 또 다시 보기들 영상들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꼭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위원들과 항상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0988번으로 위원님들 이름 보내주셔서 장중에도 소통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장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더 좋은 정보, 알찬 전략들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